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오늘은 첫 집을 구하시는 분들, 특히 부동산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요즘 또 갑자기 부동산이 불장이잖아요. 물론 김포랑 부산 쪽에 규제가 돼서 조금 지나면 잠잠해지긴 하겠지만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 대도시, 중소도시까지 막 번져서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급하다 보면 안 하느니만 못한 선택을 하게 돼서 나중에 진짜 몇 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마음고생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 부동산, 이런 불장에도 절대 사시면 안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지역주택조합인데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런 지역주택조합은 요즘 같은 때에 특히 더 유혹당하기가 쉬워요. 사람이 내가 가진 자산은 적은데 아파트에 살고 싶기도 하고 또 더 좋은 동네에 살고 싶기도 한 게 당연한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한 상품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의 평당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그것도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도 뭘 잘 모르던 신혼 초에는 남편이랑 이런 분양관에 가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동네가 저희가 좀 잘 아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땅을 다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여건인데 계속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5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거죠. 이런데 잘못 내 돈을 들였으면 돈이 오도 가도 못하고 실체도 없이 몇 년 동안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 혹시나 부동산 시장 보시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실수를 하시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어떤 거냐면 아마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할 때 조합 설립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왜 위험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이나 땅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땅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 이익이 조합원들한테 돌아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진행이 어느 정도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물론 분양관에 상담을 받으러 가면 토지를 몇 프로 매입했다 뭐 이런 거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는 아파트 짓는데 정말 택도 없는 땅을 보여주시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먼저 모집하고 그 다음에 남의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나중에 싼 값에 분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꽤 넓은 땅이 필요한데 하물며 내 집 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재개발, 재건축도 몇 프로 동의하면 다음 단계로 사업을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남의 집을 그만큼 다 사들이는 게 쉽겠냐는 거죠. 그것도 비싸게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싼 값에 분양을 하려면 비싸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부터가 난관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지역주택조합을 사면 안 되는 이유고 위험한 부분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남의 땅을 사들이고 거기에 내 아파트를 짓는 건데 땅 주인 설득부터 해서 토지 매입까지의 모든 과정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다 성공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대부분 현저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아시다시피 집이라는 건 일생일대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조금 저렴하게 사보려다가 몇 년간 큰 돈이 이런 데 묶이고 내 집은 없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보통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교통이나 입지가 좋은 곳, 서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면서 그런데도 분양가가 저렴해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거든요. 사람 참 솔깃솔깃하게 만들죠. 그리고 대로변에 현수막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요.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조급해져서 막 이것저것 따져보지 못하게 무슨 홈쇼핑처럼 조합원이 마감이 임박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셨다가 이런 느낌이 난다, 이런 냄새가 풍긴다 싶으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면 되고요. 사실 밖에서 보다가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곳이다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돈은 버는 것도 모으는 것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단계를 다 거쳐서 저한테 들어온 돈을 잘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셨다가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꼭 피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생활 속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